미시시피 강변에 역사 표지판이 있습니다. 이곳에서요 가장 중요한 역사를 하나 골라서 오늘 역사 설명을 하겠습니다. 이 역사는 말이죠, 그 옛날에 고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항상 지형도 다르고 뭐 스토리들이 다를 수 있지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. 나를 있는 그대로 놓고 자료를 살펴서요 역사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가장 현실적인 그 역사가 되겠습니다. Thank you. Thank you. Yeah, I got it. Thank you. 미시시피 강변 언덕에 왔습니다. 여기 오늘 역사 설명을 하러 왔는데요. 오늘 주말이 되어서 이 앞에 작은 프리마켓이 섰습니다. 여기에 아름다운 미시시피 강의 전경이 다 보이는 곳에 여기에 자리를 잡고요 여기서 역사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. 이 나체스 요 타운이 보스턴, 뉴욕, 워싱턴 DC를 제외한 이 모든 일대에서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살았다고 기록이 되었어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부자가 나중에 미국의 제7대 대통령이 된 그 앤드루 잭슨, 그 인간도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재벌로 살았어요. 그리고 남북 전쟁 때 북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 그 장군이 있습니다. 그 양반이 나중에 남북 전쟁이 끝난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. 그리고 죽어서는 그 맨하탄의 허드슨 강 그 언덕 옆에 거기에 락펠러가 그 재단에서 지은 그 리버사이드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바로 인근에 커다란 그 화강석으로 이게 집을 졌어요. 그래서 그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묘지가 거기에 있습니다. 역사 설명을 하면 이게 끝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곳곳에 다니는 데마다 또 역사가 막 서로 이렇게 된 거죠. 이렇게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뭐 스페인, 여기는 이제 포르투갈 군대들은 오지 않았지만 뭐 네덜란드가 막 끼어 있어서 막 얽히고 설키고 한 그러한 역사를 곳곳 지방마다 왜 역사를 다르게 써놨냐 하면, 크게 메인의 역사는 미국 역사국에서 하나의 큰 역사 카테고리에 집어넣어서 역사를 만들었어요. 그런데 전체를 다 그렇게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크게 교과서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러한 지방 현지에 이러한 곳은 곳곳에 그 지역에 있었던 역사를 별도로 편찬을 해서 그것을 곳곳에 역사 자료로 남겨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의 그 고대사부터 뭐 그 고구려, 신라, 통일신라 막 그 이시조선, 고려 막 이러한 역사가 크게 있고 그 지방마다의 또 작은 역사들이 이제 세분화되어서 있잖아요. 그 세분화된 역사들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지방의 그 향토 사학자들이 있습니다. 역사학자로 있다가 은퇴한 분들, 또 지방의 향토 사학자들의 그 주류를 이루는 분들이 그 지방의 중고등학교 그 역사 선생님들이에요. 그리고 그 지방 대학의 또 역사학자, 그러한 분들이 그 지방의 향토 사학자로 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제 편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대학교 그 역사교수, 이화여대 역사교수, 연대 역사교수, 고대 역사교수, 이러한 이제 그 주류파들이 또 별도로 있어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은
좀 더 이제 이렇게 큰 그러한 역사를 그려나가지만 국립대학의 그 역사학자들의 맹점이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은 국립대학의 교수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에 빌붙어서 또 그 기득권 층의 편에 선 그런 또 역사를 만들어요. 그래서 그 국립대학의 역사학자들은 그 신뢰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. 이건 나의 견해예요. 그래서 사립대학의 교수들은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. 그 사람들은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고, 그러나 더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각 지방에 있는 뭐 강원도, 춘천, 강릉, 아니면은 뭐 전라도 합천, 뭐 어디 뭐 동래, 천안 이러한 곳에 있는 그 양심적인 그 향토사학자들, 그 사람들은 어떠한 권력에도 빌붙지 않고 그 지역의 역사를 발굴해내는 그러한 분들이에요. 그래서 그 향토사학자들을 굉장히 신뢰하고 그 사람들을 존경을 해야 됩니다. 나는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미국을 내 집의 그 마당 정도로 생각하고 다니면서 곳곳에서 이제 역사를 찾아서요, 그것을 새로운 역사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영상에 올려서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지, 뭐 역사학자는 아닙니다. 근데 뭐 역사학자가 별거예요. 나만큼 미국을 돌아다니는 미국의 역사학자도 있을 수가 없는데, 그럼 나도 역사학자가 되는 거죠. 어쨌든 새로운 그 미국 역사국에서 편천한 이 지역에 나체스 그 부족들이 살고 있던 이곳의 역사가 시작이 된 그때는 이렇게 큰 그 테리토리가 이 프렌치의 땅이었었다, 그렇게 또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. 그렇지만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면 영국의 사냥꾼, 영국의 개척자, 영국의 군대, 이러한 군대와 프랑스의 군대들이 서로 이제 혈전을 벌인 거예요. 여기에서는 또 스페인 군대가 쫓아 들어가고, 스페인 군대가 여기까지 와서 이 뉴올리언스를 지배를 하고, 막 그러한 것이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제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나체스에 있었던 그 인디언 부족들이 전부 이제 오클라호마로 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오코물기가 요 정도 됩니다. 그래서 그 오코물기 거기에 가면 뭐 체로키 부족, 치카소 부족, 뭐 곳곳에 미국에 살고 있는 아주 좋은 땅에 살고 있고 자원이 많은 곳에 살고 있는 그 인디언 부족들은 오클라호마로 다 잡혀왔어요.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또 특이한 역사가 하나가 있는데요. 그 몬타나에 여기에 그 플랫 햇 그 인디언 부족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플랫 이렇게 쓰겠습니다. 플랫 햇, 그러니까 모두 평평한 머리, 뭐 하여튼 그러한 뜻인데요. 플랫 햇 인디언 부족들이 인디언 리무블 그 작전을 하는 그 시기에 여기에서 다 잡혀서 오클라호마를 왔어요. 그런데 이 지역의 역사를 곳곳을 다니면서 살펴보니까 1901년에 여기에 쓰겠습니다. 1901년에 이 사람들이 미국 정부에 탄원을 한 거예요. 플랫햇 그 인디언 부족이 여기에 가까운데 그 글래시어 국립공원이 있어서 여기에는 블랙핏 그 검은발 인디언, 그리고 여기는 플랫햇, 요 아래는 또 그 집단 학살을 당했어요. 그 네플스, 여기는 또 크로네이션, 내가 그 까마귀 부족이라고 항상 주장을 하는 그것입니다. 인디언 부족을 다니다가 만나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 마을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내가 크로우 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. 까마귀 뜻입니다. 야, 내가 까마귀 부족인데 니들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?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, 그렇게 하면 같은 그 원주민 부족이기 때문에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내가 너무 잘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. 1901년에 이 사람들이 미국 중앙정부의 플랫햇 부족들이 계속 탄원을 한 거예요.
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. 간단한 거예요.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. 오곡백화가 만발한 그곳. 그 파스트 아저씨의 노래예요. 그 노래의 가사처럼 하도 탄원을 해야 되니까 백인 그 지주 세력들이 이제 여기서 해먹을 거 많이 해먹었어요. 금도 나지 않고 여기는 이제 나무만 목재만 이제 많이 베어내는 그러한 곳인데, 목재는 여기는 북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제목의 목재가 별로 잘 그 생산이 안 됩니다. 큰 제목의 목재는 이 아래쪽에서 되는 거고, 여기는 추운 지역이 돼서 좀 가느다란 석가래보다는 조금 굵은 뭐 그 정도뿐이 생산이 안 되니까 별로 먹을 게 없다. 그래? 그러면 니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. 그래서 그 기차를 태워서요. 1901년에는 여기 기차가 다녔거든요. 1876년경에 이 몬타나에 기차가 들어왔으니까, 그래서 그 플랫헤드 그 부족들을 고향으로 보내줘서 여기에 지금 플랫헤드 그 부족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인디언 부족들이 리무벌 작전에 의해서 곳곳에서 여기 오클라호마 분지로 전부 잡혀 들어왔다가 돌아간 그러한 사람들도 많고, 그냥 여기에 눌러서 자기 경작지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친인척이 있으니까 눌러 사는,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그 코만치 타운, 촉타워 타운, 또 이쪽에 펜실베니아 쪽에서 온 샤우니 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디언 부족들이 여기에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에 살고 있던 그 나체스가 이 1700년대 중반서부터 1800년대 초반에 여기에서 오클라호마로 이전해 갈 때까지 이 지역에 들어와 있던 흑인 노예들을 또 요 원주민 부족들도 노예로 거느리고 살았었어요. 사서 거느린 게 아니고 탈출을 한 그 흑인들이 이 사람들 부족 속으로 들어오니까,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스페인의 그 영향에 의해서 이동 문자를 가지고 있었어요. 그리고 별도의 문명들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흑인들은 아프리카에서 잡혀와서 전부 문맹이에요. 지리도 몰라, 색깔도 완전히 달로 뭐 등등한 여러 가지 이제 그 핸디캡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메리카에 와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의해서 또 그들의 노예가 되는 그런 또 비극이 있었다는 것이죠. 그래서 나는 흑인들을 보면 그 애처로움도 많고, 그 사람들의 조상이 흑인 노예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땅에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그 열악한 그 생활 관습에 의해서 그 검은 사람들이 자꾸 그 낙오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그러한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데, 흑인들의 인권 운동에 의해서 아시안들의 그 인권도 향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또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. 미국에서요,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, 흑인들의 인권 운동이 없었으면 아시안들도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. 여기서 제가 미리 적어 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. 자, 나체스 부족, 그리고 촉타워 부족, 그리고 치카소 부족. 요게 스펠링이 맞는가 모르겠어. 나는 뭐 그런 거 미리미리 그 생각해서 찾아보고 그런 게 없으니까. 그리고 미시시피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언어예요. 에팔라치아도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언어. 그래서 이 미시시피 그 리버는, 미시시피 리버가 여기잖아요. 저 아래 그 미시시피 그 강다리도 있는데, 여기 어마어마한 그 강입니다. 폭도 크지만 수심이 굉장히 깊은 그러한 곳. 여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여객선도 올라가는 그러한 곳들이에요. 그래서 이 미시시피 리버의 그 뜻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언어로 큰 강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. 큰 강의 뜻을 가진 곳이 리오 그란데 강,
콜로라도에서 출발해서 수직으로 남하를 해서 엘파소에서 남쪽으로 꺾어져서 계속 흘러서 그 멕시코만 바다로 들어가는 멕시코와 미국의 경계를 삼는 그것이 리오그란데인데, 리오는 그 그란데가 큰, 그리고 리오는 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. 그래서 큰 강, 이 미시시피 리버도 똑같은 뜻이에요. 큰 강. 2, 3일 후에 여기에서 또 갈 곳이 있어요. 아주 역사를 자세히 가는 데마다 이제 찾아서 갈 겁니다.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인종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흑인을 보면 그냥 좋게 흑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격렬하는 그러한 뜻으로 많이 얘기해요. 미국 사람들은 백인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이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었던 그 딕시들, 그 사람들도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해요. 한국의 그 검은 개를 검둥이라고 하잖아요. 그러한 뜻으로 이제 부르는데 조금 삼가를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흑인들의 이 남부에서 그 처절한 그 투쟁을 벌여가면서 그 사람들이 인권운동을 하면서 인권이 향상이 된 거예요. 그 사람들이 투표권을 얻으면서 숫자로 밀고 나가서 정치인들의 당락을 결정하는 그러한 그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흑인들을 대우를 잘 하는 거예요. 미국 그 모든 정치인들이. 그리고 아시안들이 흑인들의 그 투쟁사에 그 힘입어서 우리가 거저 인권 투쟁을 하지 않고도 아시안들의 그 권익을 얻었다. 이제 그러한 뜻으로 보면은 됩니다. 그래서 미 전국에서 유색 인종이 내 땅을 소유할 수 있었던 해가 불과 얼마 안 됐어요. 1952년이에요. 이때에 미국의 법이 발효가 되어서 이때부터 나, 검은 사람, 스파니시, 뭐 아시안 이러한 인종들이 땅을 돈 주고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한국 전쟁이 시작된 1950년 그리고 1951년 일사후퇴가 시작된 그때까지도 땅을 소유를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런데 이러한 모든 그 혜택은 누구로부터 왔느냐? 흑인 그 집단들의 투쟁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흑인을 대할 때 좀 더 아름답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인 것입니다. 이 남쪽 지역을 다니면 제가 그동안에 열 몇 편의 흑인에 관한 그러한 역사를 올렸는데 저도 뭐 흑인을 격렬하는 그러한 때가 더러 있습니다.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제가 좀 피해를 입거나 뭐 그럴 때 나의 차에 그 날계란을 던지고 도망가는 그러한 녀석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입에서 좀 욕이 나오기는 하죠. 그렇지만 항상 내가 잊지 않는 것은 그 흑인들의 그 처절한 투쟁사 그러한 것들을 제가 항상 긍정적인 그 마인드로 생각을 해 가는 것입니다. 이곳에 그 미시시피 강 언덕에 여기에서 있었던 작은 그 역사를 제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조금 이해를 하시고요. 오늘은 이쪽 일대 내일까지 여기 살펴보고 그곳은 별도의 그 기존에 나의 2만 명 조금 남짓한 그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도록 하고 오늘의 역사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을 내겠습니다.